코로나19 장기화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버티다 못한 가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데 오죽하면 세 걸음마다 임대, 이른바 삼보임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안상혁 기자입니다. 연말이면 인파로 북적였던 동성로가 텅텅 비었습니다. 곳곳에는 임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과 폐업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중심상가 골목입니다. 이렇게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임대 문구가 걸려 있을 만큼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구의 소상공인 폐업 신고는 4,20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매덕석 투자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없고 오늘 내일 하면서 기다려보는데 거기 너무 기다리면 미치쳐가지고요. 지금 힘들어요. 지난 7월에서 9월까지 대구 지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6.2%,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휴업 중인 상가들도 늘면서 공실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빈 상가가 많아지면 유동인구와 소비 심리가 줄어들고 상권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실이 없을 때보다는 발걸음이 많이 줄겠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소비하는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출의 폭도 많이 떨어질 거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 상권은 물론 중심 상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권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버티다 못한 가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상권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상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안 기자, 전국적인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거리두기 3단계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강화된 3단계가 논의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 3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규모 3,000제곱미터 이상만 그 업종이 영업 제한을 받았는데요. 네. 수정안에서는 집합 금지 대상을 면적 기준에서 업종 기준으로 바꾸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가게 외에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건데요.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던 식당과 카페 등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대구 경북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할 경우 그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심각하던가요? 네, 저희 취재진은 중심 상권이 집중된 동성로를 살펴봤는데요. 세 걸음마다 임대 딱지가 보일 정도로 폐업하는 가게가 크게 늘었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84년도부터 지금 장사를 시작했지만 이거는 어디 비교할 데도 없고 그냥 초상집이다. 자, 초상집은 무슨 장사가 되겠노? 언제까지라 하는 어떠한 출구의 어떠한 파이널 희망이 보이면 견뎌나가는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견딜 거예요? 버티다 못해 폐업한 가게들도 문제지만 아직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실이 늘어가는 상가에서 홀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과 또 언제 나도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폐업하는 상가 얼마나 많은지 구체적인 통계로 잡힙니까? 올해 상반기 대구의 소상공인 폐업 신고 건수는 4,200여 건에 달합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가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특히 지난 7월에서 9월까지 대구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6.2%에 달하는데요. 전국 평균 공실률 12.6%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동성로와 계명대, 동대구 부근에서 공실률이 크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대형이 아닌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5.6%로 전국 평균 6.5%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빈 상가가 늘어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상권 침체와 경기 둔화가 반복되면서 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지금 현재 실제로 잘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수요 예측 실패로 대출 실행 건수가 신청 건수의 70%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대출을 신설했지만 국내 소상공인의 0.2%만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도 착한 임대인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지난 2월부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감면 금액의 50%의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대구는 신청률이 전국보다 저조한 수준인데요. 10월 말 전국 기준 신청한 상가는 6,789곳에 달하는데요. 대구에서는 상가 324곳에 이릅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선의에 따라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지 착한 임대인에서 임대인과 건물주와 임대인 간에 서로 갈등만 야기시킬 수 있고요. 세제 혜택이나 기타 등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정책을 펴줘야지. 최근에는 국회에서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조치 대상이 된 사업장에 각각 임대료를 50% 이나 또는 면제해주는 게 이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서 임대료 인하는 강제 조항인 반면 건물 대출금이나 이자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는 선택 조항으로 남겨놔 금융기관에 돈을 갚아야 하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합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안상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여러분의 제보입니다. 현장 곳곳에서 직접 발로 뛰며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